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화아씨입니다. 오늘 다루려는 주제가 무섭다면 무서울 수 있어서 분위기를 좀 잡아보았어요 여러분. 최근에 개봉한 파묘라는 영화에 대해서 무당의 관점에서 본 이런저런 또 견해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대립하는 구도가 있었던 게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화림의 주장할머니, 그 존재가 저도 할머니여서 더 많이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화림의 손을 딱 잡고 가지 말라는 듯이, 너가 위험해질 거라는 듯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라든지, 고목이라고 하죠. 주목나무에서 그 존재를 유인해서 대립할 때 나오는 그 장면, 발끝에서 시작해서 할머니의 모습 전반으로 가는 그 시선의 처리가 처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신당에서 봤었던 그 시선과 닮아 있어서 갑자기 뭉클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살면서 그런 존재가 나타났을 때 그렇게 해주실 할머니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맞서 싸우는 장면에서 저 혼자 막 훌쩍훌쩍 하니까 옆에서 미친년 취급을 받은 것 같은데, 가장 어떻게 보면 애틋할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딱히는 없어 보이는데 소금? 장례식장 갔다가 와서 소금을 뿌리고 날계란 같은 걸 썼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해요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세요. 뭔가를 물리칠 때 쓴다고는 하지만 힘이 부족해서 오히려 역풍 맞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가위를 눌리신다거나 이명 들리셨다고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는 해요. 날계란 같은 거 쓰셔가지고 뭐 다리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이런 분도 보기도 했고요. 소금 잘못 써가지고 난리 났었던 저희 신도님도 계시고, 소금보다는 팥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시중에 파는 팥이랑 저희 무당들이 나눠주는 팥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동짓날에 정말 올려서 기도를 드리고서 내린 팥을 나눠드리는 거기도 하고, 상갓집을 잘 다녀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속적인 행위에 가까울수록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서 상황에 알맞는 방법을 잘 선택하시고 조언을 들으시고 또 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굿은 하나지만 구성되어 있는 요소는 여러 개였던 것 같아요. 사살거리와 부눈거리가 합쳐져 있는 굿의 형태로 봤고요. 저희 만신 선생님이죠. 모춘자 선생님의 이제 자문을 받아서 강원도 굿에 가까운 형태로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북 줄력의 무당이다 보니까 저희가 배우고 행하는 것과는 약간은 차이가 있기는 했어요. 돼지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 이북무당은 땅에 내려져 있는 형태로 시작을 해서 고기를 찍었다가 고기를 자체를 또 들고도 굿을 놀린다거나, 그렇게 굿거리가 다 끝난 다음에 삼지창에 꽂아서 축원을 드린 다음에 다시 한번 쓰러뜨리는 것까지가 한 거리예요. 끝나고 나면 사용했던 돼지고기나 소갈비를 가지고서 구눈거리 합니다. 말피를 쓰는 것도 들어보긴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신의 가족은 소피를 써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망자들을 위하는 거리로서 처연하다 못해 처절할 때가 있기는 해요. 칼이라든지 작두를 쓰시는 신령님들은 대부분 장군님들이세요. 장군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죠? 대부분 물리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물리치시려면 결국 무기가 있으셔야 되죠. 그 무기의 형태가 칼과 작두예요. 나쁜 기운들을 끊어내고, 업보라고 표현되는 것들 역시도 끊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무기랍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봤어요. 귀신의 시달림과 그 단계를 더 넘어선 빙의에 가까운 형태.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휙휙휙휙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못하게끔 하는 게 무속에서 말하는 귀신병. 본인의 성향이 원래 그러한 정신병인 건지, 그렇게 영향을 주는 영가의 존재가 있는지로 먼저 구분을
해요. 그런 존재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그 존재가 왜 영향을 주는 건지 구분을 해서 점을 보고 있고요. 심하신 분은 갑자기 울었다가 갑자기 화냈다가 급격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자아를 아예 잃어버린 경우를 빙의라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귀신병들 같은 경우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원인이 묘탈, 전형적인 산소탈, 산소에 계신 분이 편치 못하셔서 알아달라고 찌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저희가 봐도 악독하다, 악의에 가득 차 있다라는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두 가지 형태였던 것 같아요. 빙의라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관사가 보시는 관점은 조금 더 음양오행과 명리에 더 가까운 느낌이 있어요. 무속에서는 조금 더 심플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 터랑 맞냐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터줏대감이라고 하시는 분 있죠. 그분이 존재감이나 힘이 크면 클수록 잘 대응해드리면 굉장히 덕을 봐요. 그래서 사업가분들이 고사를 지내는 것도 결국 그런 형태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땅을 파보지 않으면 모르는 운기가 가득하다라던가 물이 찬다거나 이런 개념에 있어서 무속이 교집합처럼 들어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산소탈, 묘탈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중요한 원인이기도 해요. 들어오시자마자 산소탈 났어요. 조상님이 불편해요 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하셨어도 안 되셔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진급이 됐든 문서운이 막히는 게 먼저 나타나는 편이기고요. 정말 심하신 분들은 묘 하나 잘못 써서 영화에서 나타난 것처럼 줄초상 날 때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다사다난한 편이시라면 특히 어떠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묘에 이장을 할 건지 화장을 할 건지 수목장을 할 건지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직성이 강하고 촉이 예민하고 직감이 발달돼 있는 누가 봐도 너무 예민한 사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속 쪽에서 상담을 하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해요. 이건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는 분이 있으세요. 화장을 하셨는데 점사로 그냥 그게 먼저 나오신 분이 있는데 화장하면서 돈법 났다고 나오고 위로 나무 뿌리가 감겨있는 형태로 보였어서 묘탈이다 못해 나무와도 이제 탈이 난 그런 점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화장 같은 경우는 죽은 사람을 한 번 더 죽인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무속에서는. 가급적이면 좀 평온하게 안장될 수 있는 걸 우선으로 치고요. 수목장이든 납골당에 모셔지는 거든 나와 잘 맞을 수 있는 터를 미리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같은 납골당이어도 유난히 또 위에 간에 계셨으면 하시는 그런 영가들도 있으셨어요. 제가 점사를 뽑은 분들 중에서도 말이 없으신 존재다 보니까 먼저 실행을 하시고 꿈이 됐든 본인 몸이 됐든 편치 않으셔서 오셔가지고 그런 점사를 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탈이 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체크를 하시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해요. 꼭 있어줘야 되는 집안의 형태가 있으세요. 그런데 선산을 없애시고 집안이 반파 신병에 가까운 그런 증상들이 너무 심해서 해외에 나가시려고 마음먹으시는 분들 바다 건너면 좀 약해지니까 라는 개념으로 조상님들의 힘의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재미교포든 제일교포든 한국 들어오셔서 내림받으시고 다시 나가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신 것처럼 특히 신병과 관련돼 있을 때는 바다를 건너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무속인 관점에서 본 파면은 산소탈이 났으면 잘 해결하자인 것 같아요.
저희도 묘탈 나서 동법 잡으러 나갈 때 늘 경각심을 가지고서 일을 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거는 중요하다 못해 집안 사람들, 혈족 사람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무속인들한테 산소탈이 났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제대로 한번 원인과 또 해결 방법을 고민을 해보시길 바래요. 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추가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지화씨였습니다.